자, 관리계획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관리계획 시험에서는 무조건 냅니다. 무조건 나오는데, 나올 만한 것들이 특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냅니다. 워낙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중요 논점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 다시 반복 출제가 될 건데, 관리계획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 그나마 많이 나온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주민의 입안 제한 파트가 시험에서는 조금 더 다른 파트에 비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양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걸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했던 내용대로 전체를 싹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수립과 승인, 광역도시계획도 지정, 수립, 승인.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수립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입안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을 입세운다 이거죠. 입안했으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뭐 한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사람이 뭘 하냐면 고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지형도면이 승인을 받고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지형도면을 고시했을 때 법적 구속력,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안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입안이 되냐면 관리계획 8가지 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기반시설, 그 다음에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인데, 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절차는 거치는데요. 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빠지는 단계 있죠. 그게 바로 네 번째에 있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계획은 맞는데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가면 개발계획 만들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되고 나면 실시계획 만들고 인가받아가지고 환지로 가면 환지계획 만들고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처분하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의 자식은 맞아요. 근데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고 정비사업의 절차가 따로 있어요. 정비기본계획 만들고 정비계획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죠? 그러고 시행자 지정되고 나면 사업시행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그러고 나서 분양하고 관리처분계획 만들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관리계획의 내용이 8개인데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는 그 중에서 4번이 빠져야 돼요. 4번이 빠지고 7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안을 할 건데 입안하기 전에 첫 단추는 기본계획이나 광역하고 똑같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 할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뭐하고?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두 번 들어요. 누구한테 먼저 가서? 주민들에게 가서 의견을 듣는데, 광역기본계획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공청회였죠. 근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아니고 14일 이상을 열람을 시켜주면 이해관계인들이 가가지고 열람 떨쳐보는 겁니다. 이렇게 열람해보는 거죠. 열람을 한 다음에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 통보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간다?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고 입안을 할 겁니다. 입안됐죠? 그러면 누구한테 뭘 던지냐면 결정권자하고, 결정권자는 결정하기 전에 잘 모르겠더라. 협의하죠. 물어봐야 돼요. 또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한다? 결정을 하면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적인 흐름은 기본이나 광역을 배우고 나면 관리계획도 크게 정리할 건 없습니다. 이 관리계획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내용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자, 입안권자부터 중심을 잡고 들어갑시다. 자,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처음 할 때는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관리계획 입안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그렇죠. 행정청 싹 다 나옵니다. 그죠? 자, 원칙은 누가 돼요? 특광시장 군수가 원칙이라서 특광시 군의회로 가면 돼요.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누구도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이나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국장이 어떤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입안하냐면 첫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관리계획이 입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든지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군수가요, 관리계획을 만들었는데 그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국장이 조정 요구를 했거든요. 야, 그거 잘못됐다. 그거 수정해라. 라고 했는데 조정 기한까지 조정을 하더라 안 하는 경우였어요. 그럴 때도
국장이 관리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가 위반하는 경우는요,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지, 2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일종의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들이 관리계획과 관련되면 그때는 도지사가 하게 되고,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지사가 직접 그럴 때도 도지사가 위반할 수도 있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위반권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보시면 되면 싹 다, 행정 싹 다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권자로 들어가면요, 관리계획 결정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게 돼 있다? 시, 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요. 관리계획은 예외적으로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국장만이 결정하는 관리계획 3가지가 이미 외워놨죠. 누굽니까? 무슨 시? 짱깨시. 무슨 시라고요? 짱깨시. 무슨 시라고요? 짱깨시. 무슨 시라고? 짱깨시. 짱은 뭐야? 국장이 위반했을 때. 국장이 위반한 것을 시도한테 결정권을 줄 수는 없어요. 스스로가 확정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걔가 뭐야? 개발제한구역.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시가와 조정구역은 단서가 붙어요.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하고 관련됐을 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만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위반했어? 위반은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도 누가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죠? 근데 뭐가 헷갈려버리냐면 위반권자가 특광시장군수가 아닙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위반도 누가 하고? 해수부 장관이 하고 결정도 누가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또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시장군수. 뭐 관련 내용일 때만 그렇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일 때는 시장군수가 위반한 것은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 시장군수가 되니까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아놓고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결정권자가 원칙 시도기 때문에 시도가 어떤 연유로 관리계획 결정할 일이 있죠. 그럼 협의시민은 당연히 어떤 라인을 타고 갈 거고 지방 라인을 탈 거고 짱깨시 이 3가지에 대해서 국장이 결정할 일이 있겠죠. 그럼 어떤 라인을 탄다? 중앙 라인을 타고 가겠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시도가 위반을 해서 시도 스스로가 확정을 하잖아요. 그죠? 이때도 협의시민은 거쳐야 되거든요. 협의시민은요, 통제받는 겁니다. 내가 확정을 할 때도 내 혼자 내 마음대로 확정하지 말고 내가 위반했는데 내가 확정을 하잖아. 할 때도 뭔 것처럼 협의시민을 거치라 해서 물어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때도 어떤 라인을 탈 것이다, 당연히. 지방 라인을 타고 가겠죠. 이거는 법조문에 언급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데 당연한 말들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라인을 타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이게. 그리고 결정한 사람이 뭐 한다? 고시해버립니다. 결정한 사람이 고시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계획이나 광역 차이점입니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봐봐요. 우리가 광역이나 기본계획은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뭐 하냐면 승인을 하거든요. 승인권자가 승인한 다음에 송부를 해줘요. 그럼 수립권자가 받아서 뭘 하냐면 공고, 외부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만다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여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그죠? 게시판에 나와요. 그래서 열람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자, 근데 관리계획은 입안해가지고 뭐 한다?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하고 나서 송부를 해서 송부를 받은 사람의 일을 공고하고 열람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한다? 결정한 사람이 뭘 해버린다? 고시한 상태에서 송부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고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열람할 수 있게 놔두면 돼요. 그럼 와서 열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을 시켜주는데 외부 노출을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해요. 근데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외부로 노출시킵니다. 눈여겨 봐두셔야 돼요, 이거. 아직 시험에는 이제 거의 안 나왔는데, 이거 제가 모의고사 내면 오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어떻게 되냐면,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관리계 시도 대도시시장,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송부를 하면 송부를 받은 특광, 문장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린다고. 치즈 늘리듯이 쭉 이렇게 늘린다니까요. 특광시장, 군수, 특별자치시, 도지사까지 다 넓힙니다. 그러니까 공고하고 열람한다 이러면 읽다가 기절해 빕니다. 공고란 말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함정을 그것을 파핍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결정권자가 고시하니까 그거는 좀 눈여겨봐두시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절차 들어갈게요. 나머지 절차에서 가지고 제일 첫 단추는 기초조사입니다.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당연히 어디 걸 준용하게 되냐면 광역도시계획, 아까 기초정부체계 있죠?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광역에 없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요? 환경성검토, 토지 적성평가, 제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때로는 이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생략 사유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암기를 제가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요건 아까 말씀드리죠. 공청회가 아니죠. 공청회가 아닙니다. 14일 이상을 만다 열람을 시켜줘요. 그러면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그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6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회한테 의견을 듣는데, 자, 의회 의견에서 조심해야 돼요. 자, 관리계획을 8가지의 관리계획이 입안될 때 그 관리계획 8개 중에서 의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3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무슨데? 용광대. 무슨데? 용광대. 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의회 의견 청취자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용광대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요, 나머지는, 용광대를 제한 나머지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용이 뭐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광이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인 기반시설이에요. 광역시설도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광역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어떤 중요한 기반시설인지는 몰라도 돼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3가지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입안할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봐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끝났잖아. 봐봐. 용광대라고 했거든. 한번 볼까? 봐봐. 용광대라고 했거든. 그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인 기반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 그러니까 4번은 어차피 입안결정 고시는 잘 안 거치잖아. 그러니까 뭐밖에 없네.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이죠. 그게 답이 지구단위계획, 이거는. 항상 답은 지구단위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겁니까?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자가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특이한 게 좀 많아요. 지구단위 특이한 게 뭐가 많냐면, 봐봐요. 지구단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위반했지. 그럼 결정은 누가 한다? 시장군수가 하지. 지구단위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나중에 기초조사 생략사항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구단위계획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일단 뭐라고요? 용광대 3개다. 그리고 이제 입안을 합니다. 입안권자가. 그래서 입안권자가 기초조사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입안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말할 수 있다.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제안할 수 있어요. 즉, 안을 만다 제시하는 겁니다. 어떤 안을 제시하는지가 포인트거든요. 어떤 안을 제시할 수 있냐면, 총 관리계획 8개 중에서 5가지 내용에 대한 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8개의 관리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5개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뭔데요? 산업, 지구, 입체.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지가 뭐야? 지구단위계획이죠. 산업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리고 그 용도지구 행위자를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입체는 입체 복합구역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안을 제한할 때는 주민이 제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 혼자서 제한하면 되는데 안 되고 정당성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얼마? 5분의 4 동의를 받고 나머지는 면적 얼마? 3분의 2 동의를 받는데 기반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이거든요. 도시, 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을 관리를 결정하면 뭐가 되는데 도시, 군, 계획,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기반시설 관리라니까. 그러니까 얼마, 면적 얼마? 거의 5분의 4라니까요. 그리고 면적을 계산할 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기 때문에 국 공유지는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까? 빼고 계산해야 됩니까? 빼고 계산해야 돼요. 누가 제한하기 때문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거죠. 그 제한 들어왔어. 아니, 제시가 됐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는 돼요. 해줘야 되죠. 그리고 제안 들어왔어. 고민해 안 해? 고민하겠죠. 고민하겠죠. 이거 입안에 반영할까 말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민한다니까, 고민. 그죠? 고민할 때 독일 심의를 거쳐, 자문을 거쳐. 자문을 거쳐. 자문. 공법에서는 자문이란 말 별로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주민의 입안 제한에서 이 절차를 알게 되면요. 뭐가 한 방에 정리되면 도시개발법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그것도 똑같죠. 독일 심의를 거치는 게 뭐한다? 자문을 거치죠. 똑같아요. 여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안이 제시됐으니까 제시한 안에 대해서 결과 통보해줘야 되는 줘야 돼요. 해줘야 되겠죠. 결과 통보 기간은 얼마? 4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있어가지고 결과 통보 기간은 1개월. 이래 돼요. 이거는 45일이죠. 그리고 네가 제안하는 바람에 입안권자가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민하든지 입안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 때문에? 니 때문에. 그래서 니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관리객 입안은요. 입안권자가 독자적으로 입안할 수도 있고 주민의 입안을 제한을 받아서 입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안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결정권자에게. 자, 협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시도가 하게 되면 지방란을 타고 야가면 중앙란을 타고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게 되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시민은 어디 심의를 받을 거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원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디하고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 심의를 받아서 관리계획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두 개를 잡아야 돼. 작년 얘기 나왔죠? 자, 누가 결정할 때? 시도가 할 때요. 뭘 할 때인데라니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든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원래 심의를 어디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도계위 심의만 받으면 되는데 어디하고 공동심의를 받더라? 건축위원회하고 무슨 심의를 받게 돼 있다고요? 공동심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기초서 생략은 여기 있고요.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나 협의나 심의 절차를 몽창구리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 몇 프로? 5% 미만 변경. 때로는 도시지역 범위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축소될 때, 그럴 때는 요 절차를 몽창구리 막을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내용은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여기서 무조건 옵니다. 그리고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이 발생.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아, 잘한다. 구속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제한을.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6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6월 15일 이전에 이미 인허가를 받아서 행위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착수한 공사는
6월 15일 날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착수한 공사는 구속을 받는 게 상식입니까? 안 받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 보호라 불러요. 그래서 관리계 결정고시가 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착수한 공사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계속하면 되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거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따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어기는 있다. 뭐 어기는 없노? 있다. 있는데 그냥 계속하는 게 아이고 며칠 안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테마는 두 개요. 기득권 보호에서 테마는요, 뭐가 원칙이냐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어떻게? 그냥. 근데 그냥 못하는 게 네 군데 있다고 공포 통틀어가지고.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안자원복에서는 얼마나 신고하고, 3개월.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은 얼마나 신고하고, 30일. 그죠? 그래서 그 두 개만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득권 보호까지 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관리계획입니다. 8개의 내용이, 관리계획의 8가지 내용이 여기에 쭉 나오죠. 8개의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입안, 그 다음에 결정고시. 자, 큰 틀은 관리계획이 입안되고, 그 다음에 결정되고, 결정한 사람이 만다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 큰 틀이죠. 자, 입안 단계에서, 자, 원칙적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특광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된지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관리계획 입안하든지, 국장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할 때는 국장이 입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거는 둘 이상의 시도가 아니고 어디에 걸쳐서 시군에 걸쳐서든지 도지사가 지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게 원칙인데요? 시도, 대도시가.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 뭐, 장, 개, 시. 그 다음에 수안자원보호구역은 누가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럼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가 됩니까? 시장군수가 됩니다. 자, 나머지 절차에 있어가지고 입안 절차에서 자, 센터를 갖다가 입안 결정권자를 딱 잡아놔놓고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뭡니까? 기초사죠. 환경성 검토나 척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하고 경미하면 생략할 수가 있는데 생략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좀 이따 보기라고. 14일, 열람은 14일 이상을 열람시켜주고 열람 기간 안에 의견을 내면 결과 통보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민의 의견을 생략합니다. 국가 기밀일 때는. 국가 기밀인데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 그게 국가 기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는 있는데 이 기밀인지 아닌지 판단 여부입니다. 판단은 그죠? 입안권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거 기밀이니까 주민 의견 청취를사를 생략하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의견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밀인지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결을 들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용, 광, 대. 그래서 용도, 지역지구, 구역지정 변경, 광역도시에 포함된 광역시설, 인기반시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부 중요한 기반시설. 그리고 결정 절차가 들어가면 협의심의를 거치는데 협의심의도 국가 기밀일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기밀인 거는 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밀을 다루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한다. 그리고 도계위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계위하고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받는 게 있다고 했죠. 뭐 관련 내용일 때? 지구단위가 생각하면 돼요. 그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든지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내용이더라 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건축위원회하고 어디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뭘 거친다? 공동심의를 거치죠. 지금 보니까 어디에서 좀 특이한 관리계획 절차에서는 어떤 파트가 좀 특이한 내용이 많아요? 지구단위 계획 관련 내용이 좀 특이한 게 많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하지 마시고 지구단위 넣으면 그냥 여기 요 부분에서 조금
T네.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다. 그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구속적 계획이다. 쟁송 제기가 가능하더라. 타당 성금토도 있더라. 5년마다.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 동시반의 특례입니다. 동시반의 특례. 요거는 체크해 두셔야 되죠. 동시반의 특례. 동시반의 특례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한테 관리계획은 뭘 받는 계획이냐면 지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먼저 만들고 시간적 순서는 지침을 주니까.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관리계획을 만들겠죠. 근데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서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관리계획이 안 만들어지면요. 구성이 집행계획이 아닙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할 지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관할마다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죠?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 위반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동시반의 특례하고 차등 위반 이런 것들 글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사 볼게요. 생략 사유가 나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이제. 자, 이런 경우에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공통 생략 사유로서요. 공통 생략 사유로서 공통 생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공통 생략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환경성 검토, 적성평가, 체취약성 분석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이거를 내고요. 그 다음에 적성평가 있는 걸 하나 설미를 넣어가지고 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 너무 문제입니다. 그래서 6가지는 공통 생략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적용된다 이 말. 관리계 기초사 어디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하더라? 도심지에서요. 도심지. 어디서 한다고요? 도심지. 도심지를 어디를 말하는데 라고 하니까 상업지역과 그 연접지역을 말합니다. 도심지, 상업지역과 연접지역. 주거지역 아닙니다. 상업지역과 연접지역. 그러니까 왜 생략하냐면 도심지에서 하니까 개발이 이미 완료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생략해도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에는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미달하더라? 2% 미달합니다. 몇 프로 미달한다고요? 2% 미달하죠. 나대지 면적이 2% 미달한다는 말은 개발이 이미 끝난 곳이 98% 이상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경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로 지정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해 버렸어요. 똑같죠? 그죠? 다른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을 하거나 개발 계획이 이미 수립돼 버렸어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당해 구역을 단순하게 정비를 하는데요. 너비 12m 도로 설치 계획이 없을 때, 요 12m는 의미가 있죠.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설치하긴 하는데, 그죠? 12m 미만이니까 도로가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죠. 그때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지구 단위로 바꾸긴 바꾸는데 그대로 대체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용도지구에서 A 건물의 건축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도 행위 제한은 똑같이 A 건물 건축은 안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봐요. 행위 제한의 내용이 바뀝니까? 근거가 바뀝니까? 다시 할게. 기존의, 의미만 알면 돼. 그러니까 의미 해석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는데 행위 제한을 어떻게 대체한다고요? 그대로 대체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봐봐요. 기존의 용도지구를 없애버리는데 기존의 용도지구 행위 제한에 A, B, C 건물의 건축은 안 된다 이래놨거든. 근데 그걸 갖다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뭐하고 뭐로 바꾼다?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니까. 지구 단위로 행위제한이 바뀐 거야. 근데 지구 단위계획에 보니까 거기서도 뭐 한다? A, B, C 건물의 건축은 안 된다. 그러면 행위제한의 내용 A, B, C 건물 건축은 안 된다라고 내용이 바뀌어요? 근거가 바뀌어요? 근거가 바뀌죠. 근거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내용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기초사를 할 필요는 없고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대로 대체란 말이 키워드죠. 그리고 도시공객 시설 결정을 만다 해제하면 돼,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데 기초사회가 안 풀어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디에 있다? 도심지에 있어요. 도심지에. 나대지 면적이 몇 프로? 2% 미달이에요. 2% 미달.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적이나 개발계획이 및 수립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돼.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죠. 너비 몇 메다? 12m.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꾼다고? 그대로 바꾼다고. 도시공객 시설을 만든다고 해제한다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해가지고 200번을 듣고 가면 돼. 계속. 그러면 외운다. 그리고 시험장 가면 쓰랍니까? 골라내랍니까? 골라내죠. 그래서 골라낼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성금도 생략 사유는요, 위 6가지에다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입니다. 앞에 요 생략된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르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일 때. 그때는 환경 영향 평가법에서 환경성금도를 하기 때문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관리계, 국계법 관리계에서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성평가 생략서에 보시면 5년에 했을 때,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똑같네요. 그리고 어디에서 할 때? 주상공업지에서 할 때입니다. 주상공업지. 주상공업지역은 어디에요? 그렇지. 시가와 용도지. 시가와 용도지. 그러니까 우리가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토지가 그 적성대로 제대로 활용되는 것들이 어디입니까? 시가와 용도죠. 개발이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유보 용도라든지 보존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에서 할 때는 그때는 이미 적성대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적성평가를 또 할 필요는 없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 국계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서 뭐가 되버렸다? 조성이 됐어. 조성이 됐다란 말은 적성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할 필요는 없다. 이가.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조정되지는 해제가 됩니다. 그린벨트가 조정되거나 해제가 돼요. 중요한 겁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겁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여기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국계법에 있는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린벨트는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무슨 법? 개특법. S하거든요. 개특법에 가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리계획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여기서 또 할 필요는, 국계법에서 할 필요는 없다, 이가. 같은 말이 또 나오네요. 5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뭐에 따라서? 그렇죠. 도시개발법에 따르는, 즉, 그 법에서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또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번과 5번은요, 4번과 5번은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에서 하니까, 5번은 도시개발법에서 하니까, 이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관리계획을 또 만들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까 아이가 뭐로? 관리계획으로. 기초사 해산해서 했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가 됐다는 것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절차를 거쳤다는 이야기지. 기초사 해산해서 했죠. 거기에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는 말은, 여기서 생략된 말은 또 위반할 때란 말이에요. 또 위반할 때. 그럴 때는 했다 아이가, 요거 지정하면서. 시설 부지를 만들면서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또 지정한다고 해서 또 할 필요는 없다 아이가. 그래서 이럴 때는 말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니면 또자를 넣어봐. 넣어놓으면 되죠. 또자를 쓰면 되죠. 그리고 제 지학선보수 생략은 몇 년을 했더라? 5년을 했죠. 그럴 때는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하는 게 있네요. 주민 입안 제한 한번 볼게요. 주민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5개. 뭐야? 크게 해봐라, 좀. 입체에 동그라미 빠졌네. 왜 빠졌지? 모르겠다. 분명히 동그라미 치가지고 원고 넘겨준 것 같은데. 분명히 원고 넘겨줄 때는 동그라미 친 것 같은데. 빠졌네요. 입체. 그리고 면적 얼마? 이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하고 기반 시설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도로자는 둘 다 단지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면 도시공계획 시설이 되고 그전에는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 얼마? 5분의 4. 그러니까 기반시설 관리하는 면적 5분의 4네. 나머지는 면적 3분의 1네. 국공유지는 제외하네. 도기, 자문, 결과, 비용. 됐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 주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 말을 만다 제안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유통,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오게끔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도저히 묵고 살 게 없더라. 좀 묵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어디서? 이러니까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만 돼요. 어디에요 여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에서만 돼요. 여가 어디에요? 그렇지. 유보용도지역 아이가. 유보용도지역. 유보. 보존은 아니네. 시가 봐도 아니네. 유보에서. 그리고 제한하려고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얼마? 1만. 최대 3만 범위 안에서만 제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제한하는 곳에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야 된다?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업이나 유통물류 기능을 좀 넣어주세요라고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한하려고 그러면 그 용도적이 어디에 되고 유보 면적은 1만에서 3만 인데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이상? 50% 이상 이면 제한할 수 있다. 작년에 그대로 나왔죠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죠 이거는. 작년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뭐 별로 안 어렵다. 별로 안 어렵다 쉽게 낸다 이거. 그리고 주민의 의견 아까 했죠 그죠? 주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 그 다음에 협의, 심의를 몽창 다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프로? 5% 미만. 5% 미만. 그 다음에 도시적 범위가 확대됩니까? 축소됩니까? 축소. 됐죠? 그 다음에 효력 발생은 언제 합니까? 지형도면. 지형도면은 뭐한 날? 고시한 날. 그리고 기득권 보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그냥. 하지만 시가조정과 선정부에서는 얼마나? 3개월이죠. 3개월 안에 뭐하고?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작성합니다. 뭐가 표시된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그죠? 작성은 누가 하냐면 입안권자하고 고시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이를 고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관리계획 시험에서 무조건 내는 관리계획 관련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